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도 한 번쯤은 상상해 봤을 거예요. 손가락을 딱 튕기면 뭐든지 단번에 익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모두의 시선을 끌기 위해 공중제비 도는 법을 몰래 배우고 싶었다든가, 기타나 피아노 같은 악기를 하루 만에 마스터해서 멋진 척하고 싶었다든가, 혹은 운동회에서 번개처럼 달려서 주목받고 싶거나 갑자기 2020년 유행하던 댄스를 완벽하게 따라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결국 우리는 눈에 띄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나이가 좀 들고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혹은 사회 초년생이 되면서 배우고 싶은 것들이 조금 달라졌죠. 요즘엔 대부분 앞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들을 배우고 싶어 해요. 경제 감각, 외국어, 컴퓨터 활용 능력, 운동 능력 등등.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대부분 잘 못 배운다는 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비효율적으로 배우는데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그건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시험용 암기를 주입받았고 종이 울리면 그걸 까먹는 훈련만 해왔어요. 하지만 암기와 학습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진짜 학습은 이해하고 적용하고 몸에 익힐 만큼 반복하는 겁니다. 한번 최근에 뭔가 배우려고 했던 걸 떠올려 보세요. 외국어였든 피아노였든 혹은 컴퓨터 관련 기술이었든 어떻게 공부했나요? 책을 잔뜩 읽고 동영상 강의를 끝도 없이 봤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나서 막상 손에 남는 게 없었던 기억 있지 않나요?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력 중심으로 공부하기 때문이에요. 읽고 보고 듣고 그게 전부죠. 하지만 진짜 배움은 출력에서 나옵니다. 직접 해보고 반복하고 누군가에게 설명해보는 과정. 그게 머릿속에 깊이 새겨지는 학습이에요. 예를 들어 수영을 책으로만 배운다고 생각해보세요. 물에 들어가기도 전에 온갖 이론은 알지만 막상 들어가면 그냥 가라앉습니다. 학습은 말 그대로 몸으로 부딪히는 운동이에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익숙해질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걸 알게 되면 배울 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감이 옵니다. 그게 바로 모든 걸 다 배우려고 하지 말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80대 20 법칙, 즉 파레토 법칙이 있죠. 결과의 대부분은 핵심적인 일부 노력에서 나옵니다. 외국어 배우고 싶나요? 단어 수천 개 외울 필요 없어요. 자주 쓰이는 단어 몇백 개만 익혀도 일상 대화는 충분해요. 기타를 배우고 싶다면 일단 기본 코드부터 정확하게 익히세요. 화려한 연주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핵심부터 잡아야 나머지가 쉽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 핵심을 빠르게 잡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스스로 떠올리며 복습하는 방식이에요. 그냥 눈으로 반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 머릿속에서 생각을 되살리는 거죠. 예를 들어 역사 공부한다고 해볼게요. 책을 계속 읽기보다는 책을 덮고 방금 읽은 내용을 내가 얼마나 기억하지? 이렇게 떠올리는 게 훨씬 강력해요. 머리를 자극해서 진짜 학습 회로를 돌리는 거예요. 마치 머리로 아령을 드는 것처럼요. 그냥 바라본다고 근육이 생기지는 않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무작정 벼락치기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비효율적이에요. 정말 효과적인 방법은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하는 것이에요. 하루에 6시간 몰아서 하는 것보다 하루에 1시간씩 나눠서 며칠 동안 꾸준히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때마다 머리는 저장된 정보를 다시 꺼내보게 되고 그 과정이 반복될수록 기억이 더 단단해져요. 비유하자면 처음엔 덤불 가득한 숲이지만 여러 번 지나면 자연스럽게 길이 생기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직접 해봐야 합니다. 손을 움직이고 머리로 고민하고 반복해야 진짜 내 것이 돼요. 특히 요즘은 단순히 배우는 걸 넘어서 실제로 써먹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보고 듣는데 그치지 말고 문제를 풀고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보고 작은 실습을 해보세요.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연습법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일부러 어려운 걸 연습하는 방식이에요. 이미 잘하는 걸 반복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못하는 부분을 집중해서 훈련하는 것. 예를 들어 그림을 배운다면 맨날 같은 얼굴만 그리지 말고 어려운 손, 각도, 표정 같은 걸 일부러 연습해보세요. 불편하지만 실력이 가장 빨리 느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정말 강력한 학습법 하나 더. 바로 남에게 가르치기입니다. 나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그게 바로 포인트예요. 가르치려면 머릿속이 정리되고 헷갈리던 개념들이 명확해지기 시작해요. 질문이 들어오면 더 깊게 생각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지식이 진짜 내 것이 됩니다. 꼭 누군가 붙잡지 않아도 돼요. 혼자 카메라 켜고 마치 영상 찍듯이 설명해 보세요. 이걸 수많은 사람이 본다. 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다른 자세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각을 다양하게 활용하면 학습 효과가 확 올라가요. 예를 들어 외국어를 배우고 있다면 단어장만 들여다보지 말고 현지 영상 보면서 따라 말하고 직접 써보면서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눈, 귀, 손이 다 함께 움직이면 뇌는 훨씬 더 잘 기억하고 더 오래 간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부는 재미있을수록 오래 갑니다. 작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정하고 조금이라도 해냈다면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세요. 게임처럼 점수 매기고 친구랑 경쟁도 해보고 자신의 진도를 눈에 보이게 기록해보세요. 작은 성공 하나에도 뇌는 즐거움을 느껴요. 나 잘하고 있어. 라는 감정이 계속하게 만듭니다. 물론 너무 흘러가지 않게 집중 환경도 만들어야겠죠. 폰은 무음으로, 알림은 꺼두고 필요 없는 창은 정리하세요. 몰입하고 싶다면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과 휴식. 이건 정말 중요해요. 자는 동안 머리는 배운 정보를 정리하고 필요 없는 것들을 걸러냅니다. 공부한다고 밤새우는 건 오히려 독이 돼요. 쉬는 시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우리의 머리도 근육처럼 쓴 뒤엔 회복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나는 원래 못해 라고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시작하기 어려워요. 그 대신 나는 아직 못할 뿐이야 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짧은 문장이 여러분의 가능성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배움이라는 건 지식을 얻는 걸 넘어서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여정이에요. 그리고 그건 생각보다 훨씬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형님, 누님들 감사합니다.